안녕하세요. 샤론코치 임혜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입 컨설턴트 하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을입니다. 네.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네. 가을은 또 우리 입시의 계절이죠. 시작되죠. 네. 9월부터 수시를 했고요. 네. 11월에 수능을 보고요. 그렇죠. 바로 이제 또 정시로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네. 그게 거의 2월 말까지. 오랜 시간 지속됩니다. 네. 근데 사실 또 우리 대입은 고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이 되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는 네.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대입 걱정하는 엄마들 많잖아요. 많으시더라고요. 네, 달라요. 그런데 이게요, 물론 막 걱정을 미리 하는 게 사실은 건강에도 안 좋을 수 있지만 그래도 입시를 알고 거기에 맞게 방향으로 간다는 건 굉장히 유익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그 고등학교 때, 특히 또 고3 때 닥쳐서 입시를 알려고 하면은 이게 진짜 나한테 필요한 정보인지 그 휘둘릴 수가 있는데 미리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좀 긴 안목과 긴 호흡으로 그런 정보들을 이렇구나 좀 감을 잡고 올라오시면 필요한 사교육만 딱 받고 정말 중요한 학교 활동에 집중할 수 있고 그 대입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늘 주제가 수시 접수를 이제 다 하시고 컨설팅 하시고 우리 학부모들이 후회하는 게 이런 게 있더라를 정리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은 이미 때를 놓쳤어. 근데 여러분이 이 방송을 보시고 초등, 중등, 고등부터 쭉 준비한다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익이 갈 것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시면 나중에 좀 여유가 있으시죠. 맞아요. 네. 사실은 이제 수시가 원서를 6장 씁니다, 여러분들. 원서를 6장 쓰는데 보통은 자기 실력에 맞게 2장. 그 다음에 약간 이거는 좀 안 되지만 이거라도 들어가. 나는 재수 안 할 거야. 그래서 보험용으로 또 2장. 그리고 혹시 여기도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또 무모하게 도전용으로 2장 쓰잖아요. 6장.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3장 쓰는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들은 막 10장 쓰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많이 보셨죠? 처음 말씀 주신 것처럼 좀 상향 지원 2장, 적정 지원 2장, 안정 지원 2장 이렇게 6장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패턴이 가장 많은 유형이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수능 공부가 좀 되어 있는 친구들은 나 수시로 거기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수능으로 충분히 거기는 갈 것 같은데 하는 대학들은 또 쓸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수능에 좀 자신이 있는 친구들은 6장을 다 쓰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요. 정시로 난 절대 가능성이 없어. 그런 친구들은 6장이 또 부족하기도 하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너무 다양한 사례들이 나옵니다. 너무 많죠. 특히 이제 제가 이제 그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정시 점수에서 갈 수 있는 학교 비슷하거나 아니면 아예 위를 써라. 정시를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능은 너무 겁을 먹죠. 수능이 이제 굉장히 진화하면서 좀 어려워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또 고등학교 현역에 있는 친구들은 내신 준비하고 수행 평가하고 학교 활동하느라 막상 수능 공부를 할 시간들을 많이 확보하지 못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수능에 좀 겁을 먹고 N수생한테 밀려서 안 될 거다. 그래서 지레 겁을 먹고 준비를 좀 많이 못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것도 조금 안타깝기도 해요. 지금 고2, 고3은 그래도 수능 100% 전형이라는 게 있으니까 수능에서 정말 뭔가 혁명을 일으킬 수 있을 텐데 지금 고1부터는 정시에도 내신 반영률이 올라가잖아요. 서울대부터 이제 그런 교과 평가를 반영하는 비율을 높이고 이제 서울대가 시작하면은 또 다른 대학들도 그런 트렌드를 다 따라가기 때문에 이제 수능으로만 수능 점수 100%만 대학을 가는 것도 이제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요즘엔 육각형 인재를 원한다. 맞습니다. 수시로 가려고 해도 내신이며 활동이며 수능 최저까지 맞춰야 하고 수능으로 대학을 가려고 해도 또 교과 평가가 반영되기 때문에 골고루 잘 해와야 된다. 교과 평가라는 것도 여러분이 단순하게 학생의 등급을 보는 게 아니라 교과 역량 평가라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학점을 땄는지 어떤 결과를 냈는지를 거의 정성평가식으로 도입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많이 아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번에 수시 쓴 고등학생, 고3이나 재수생들이 이런 걸 후회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반면 교사해서 우리는 이제 더 잘해보자. 뭐 이런 뜻으로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하시느냐고. 네. 자, 그래도 자력, 네, 네. 보람차고 네. 네, 학생들이 그럼요. 또 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선생님의 이 경험치도 너무 쌓이기 때문에 네.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수시 원서 접수 후에 15가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아마 후회를 100가지도 하지 않을까요? 15가지를 압축하였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실제로 굉장히 많죠. 많습니다. 대부분이 정말 최상위권이 아닌 이상은 이거 쓰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거 쓰고 싶은데 또 이런 이유로 안 되고 이제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캐치하시고 아 저렇게 후회하지 않으려면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겠다.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아이를 이제 큰 애는 수시로 갔고 작은 애는 정시로 갔는데 문과 같은 경우는 뭐 이과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아주 최상위권 학생들은 수시는 컨설팅을 좀 안 받기도 해요. 이미 카드가 정해졌기 네, 때문에. 한 2장 아니면 3장 쓰니까 6장 중에서 많이 안 써요. 근데 정시는 또 가나다 3장인데 다구는 거의 또 안 쓰거든요. 쓰긴 쓰지만 큰 의미는 네, 가군, 없죠. 나군에서 찾죠. 예. 쓰더라도 안 가는 버리는 패가 더 많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정말 일부 학생이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전문가의 도움이 100% 필요합니다. 저는 이거를 수능에서 우리 제2 외국어 5할 한문 다음에 네. 원서 영역이 있다고 말할 정도로 이거 상당히 중요하고 요즘은 특히 빅데이터 시장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데이터가 많은 데일수록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특히 이 컨설팅, 원서 컨설팅은 뭐 개인이 하거나 경험치가 적거나 그렇다고 뭐 아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뭐 비용이 싸거나 저 이런 데는 비추합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컨설팅을 하면서 이제 네. 제가 대기업에 있다 보니까 빅데이터를 다 보고 판단을 하는데 하면서도 이거 데이터를 이렇게 정확한 값을 못 보면 정확한 컨설팅이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고요. 맞습니다.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업체와 컨설팅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저는 또 학교에서의 상담도 너무 중요하다. 중요하죠. 네, 라고 말씀드립니다. 학교 상담도 중요해요. 학교는 왜냐하면 교내 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거는 학교만 갖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뭐 아주 그 예민한 학과들 있잖아요. 네. 그런 학과들은 그 학교에서 가는 애들이 빤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들이. 뭐 어디 간다고? 네, 서울대 경제학부를 가겠습니다. 야, 우리 반에 1등이 거기 썼는데 너 지금 17등인데 가능하겠니? 진짜 이렇게 얘기하신다니까요. 네. 정말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학교랑 외부 거를 같이 해라. 정확한 그렇죠. 말씀이세요. 네. 네. 이래야지 여러분 성공합니다. 네. 자, 우리 그러면 한 15가지 뭐를 후회하나? 네. 후회하지 한번, 않도록.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자, 첫 번째 5개 먼저 할게요. 한번 쭉 읽겠습니다. 첫 번째. 네. 목표 대학과 내신 등급의 괴리가 큰데 눈높이를 낮추지 못하는 경우. 두 번째. 단순 나열식이면서 탐구력이 관찰되지 않는 학교생활 기록부. 세 번째. 특목고, 자사고는 생기부는 좋은데 내신 등급이 떨어지는 경우. 네 번째. 일반고는 내신 등급은 좋은데 학교생활 기록부에 경쟁력이 없는 경우. 다섯 번째. 수능 공부가 안 되어 있어서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전형만 써야 되는 경우. 정말 이거 팩폭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나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 거의 다 해당할 수도 있어요. 찾아보셔도 좋을 네.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네. 목표 대학과 내신 등급의 차이가 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스카이를 가고 싶은데 네. 스카이가 내신이 안 돼. 네. 이런 거잖아요. 쉽게 얘기한다면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재수를 각오하면서까지도 나 너무 후회 남지 않도록 꼭 써보고 싶다. 근데 그 판단을 해보면 내신 등급, 학교생활기록부 경쟁력, 그 다음에 스카이 중에 원하는 학과에 얼마나 또 진로 역량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3개년의 경쟁률과 충원율을 아무리 다 따져봐도 승산이 없어서 안 썼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고집을 하는 경우는 또 학생이 최종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경우는
재수를 각오하겠다라고 하는데 재수도 수시 재수가 있고 정시로 재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시 재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스펙이 그렇게 달라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또 별다른 승산이 없고 수능으로 재수를 하겠다는 친구들은 수능 공부가 또 안 되어 있으면 재수를 한다고 해서 또 빠른 속도로 성적이 오르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스카이가 아니라 조금 대학을 낮추면 그래도 이 내신 등급에 맞게끔 갈 수가 있는데 너무 고집하면 안 됩니다. 자기 스펙과 이제 지금 준비된 내용에 맞게 수시에서 만약에 더군다나 수능 공부가 안 되어 있다면 수시로 어떻게든 합격해서 가는 게 고3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눈높이를 좀 낮출 수 있는 현명함도 필요합니다. 자, 보세요. 1번부터 5번까지 평가 요소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가 내신이에요. 자, 두 번째는 서류, 학교생활기록부. 자, 세 번째도 내신이고요. 네 번째도 서류고요. 다섯 번째 수능. 결국 무슨 얘기냐? 생기부하고 수능하고 이 두 가지가 진짜 중요하구나. 네. 근데 생기부 안에는 내신이라는 교과도 들어있고 네. 활동이라는 비교과도 들어있는 거예요. 네. 탐구도 다 포함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근데 또 뭐가 나면 유형이 나와요. 일반고 유형이 나오고 특목자수 유형이 나오고. 네. 즉 고교 유형에 따라서도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게 다르구나. 네. 그리고 수능을 안 보는, 적용 안 하는 데도 있고 또 수능을 적용하는 데도 있고 네. 뭐 다릅니다. 이 요소를 어떻게 할 거냐 본다면 사실은 육각형 인재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네. 예전처럼 나는 내신만 가지고 무조건 1등급 만들어서 가겠다, 이것도 위험하고 사실은. 네. 아니야, 난 내신 다 버려, 난 수능으로만 갈 거야, 이것도 현실적으로 안 된다. 맞습니다. 이거 중요하잖아요. 네. 그럼 또 많은 분들이 막 옛날에 막 학력고사로 돌아가자 막 이런 얘기 막 네. 그렇게 무책임하게 여론을 이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한때 막 생기부가 이상하다, 수행평가 이상하다, 세특 이상하다 이런 거로 막 언론에서 난리를 쳤잖아요. 네. 그런데 전문가가 보시기에 네. 자, 학교생활기록부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고요. 저는 이제 학교에서 10년 넘게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또 교사 입장과 또 컨설턴트로서 이제 균형 잡힌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학교생활기록부는 관리 대상이라기보다는 아이가 정말 온전히 학교에서 하는 각 교과 열심히 들으면요. 교과 세특 당연히 충실하게 쓰여지고요. 학교에서 하는 자율활동,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충실하면은 그것도 당연히 충실하게 쓰여지고요. 그다음에 담임 선생님께서는 이 학생이 등교에서부터 뭐 수업 시간, 뭐 청소 시간, 학급 활동 시간 모든 시간 동안 이 아이를 1년 동안 관찰하셔서 누적 기록을 하세요. 그게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정말 학교에서 그 올바르게 충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하는 그 맥락에서 나오는 서류가 학교생활 기록부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뭐 대입을 잘 가기 위한 기록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가 온전하고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록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부터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가 항상 얘기하는 게 학교 생활에 충실한 인재를 선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네. 각 대학들도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인재사항이 있는데 물론 대학에 설립했을 때 이념, 네. 철학도 있지만 대부분은 학교를 열심히 다니는 학생들을 좋아한다라고 써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러면 학교 생활을 충실하는 게 뭐냐를 네. 본다면 기본적으로는 학교 시험이죠. 그럼요. 시험이죠. 네. 이게 뭐 GPA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학교에서 사실은 시험만 보지 않잖아요. 그럼요. 너무 많은 활동을 하잖아요. 네. 전인적인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네. 자, 보면요. 단순 나열식이면서 탐구력이 관찰되지 않은 학교생활. 이거는 뭐냐면 얘가 뭔가를 많이 했는데 막상 건질 게 없어. 네. 뭔가 매력 있는 게 없어. 약간 전시행정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한다. 네. 생기부 보면 막 외화 내빈이라고 하죠. 네. 많은데 뭐가 없어 보여. 빈수레 같아. 그리고 얘가 물어봐도 얘가 자기가 잘 몰라. 뭐 했는지. 그게 문제입니다. 그 진짜 이제 그런데 그 말씀 주신 것처럼 활동을 뭐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학교에서. 그런데 활동을 하나를 할 때도 이 학생이
진심으로 네. 정성스럽게 고민하고 그다음에 활동들이 끝나면 선생님들께서 보통 탐구 보고서나 아니면 자기 평가서나 이런 기록물들을 제출하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대충 그냥 뭐 네이버나 챗 GPT 이런 거 해가지고 그냥 건성건성 내는 친구들이 있고요. 근데 그런 활동들은 고3 1학기 5학기 끝나고 났을 때 고1 때 내가 그런 활동을 했나? 기억조차 못하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죠? 네, 이제 그런 친구들을 보면 정성스럽게 안 했구나, 좀 건성으로 했구나. 이제 그런 것들만 쌓일 경우에는 학교생활 기록부에 깊이가 없고 이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고 맞습니다. 고민을 하지 않았구나. 그런 거 대입 면접 때 사실은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활동도 약간 전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교내 대회도 보통 왜 전학년 참가 이러면 대충 3학년들이 큰 상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1학년, 2학년 때 뭐 장려상이나 아니면 뭐 동상이나 네. 이런 거 받는 학생들이 고3 때 또 큰 상 받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내가 내 계열에 맞게 이 정도는 해야겠다라는 거를 학기 초에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이의 역량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이제 내신 성적 받는 게 사실은 정말 중요한데 이 공부하는 데 집중을 하고 플러스 알파로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겠다, 역량이 되겠다 하면은 해도 좋은데 내신 성적이 일단 따는 게 이제 급급하면 네. 사실 그런 활동들보다 학업 공부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그것도 판단을 잘 근데 해보셔야겠습니다. 특목자사가 보면 정말 인싸 있잖아, 인싸. 네, 다 잘하는. 교내 활동에 모든 걸 다 잘하는데 네, 네. 얘가 내신이 9등급제에서 네. 4등급이야. 애매하죠. 이런 애들 되게 많아요. 네. 얘는 진짜 버릴 게 없는 애야. 네. 너무 애가 인물도 좋아, 체격도 좋아, 운동도 잘해, 악기도 오래 해서 발표도 잘해, 기획력도 좋아서 막 네. 축제 자기가 만들어. 네. 그런데 내신이 얘가 4등급이야. 네. 그럼 솔직히 내신 4등급에 수시면요 스카이 못 가거든요. 그렇죠. 못 갑니다. 가죠. 네. 못 가. 9등급제에서. 네. 얘는 너무 억울한 거야. 나는 이렇게 학교 생활에 충실했어. 네. 자, 여기서 알려드립니다. 교과가 먼저다. 네, 그게 1순위고요. 진짜 이거는 뭐 불변의 법칙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학업 역량이고요. 네. 그게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학업 교과 공부 네. 먼저 열심히 하고 그 이외에 이제 시간들을 잘 가용해서 네. 자기 관심사의 다양한 활동들을 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교과가 먼저다. 교과를 잘하는 게 1단계. 1단계 아이들 중에 스펙을 보는 거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맞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네 번째, 일반고인데 내신 너무 좋아. 생기부 경쟁력이 없어. 자,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되냐. 결국은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거는 학생부 교과밖에 못 하잖아요. 교과에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그런 친구들은. 종합을- 본인이 알아요. 그렇죠? 네. 종합을 못 가요. 네. 근데 뭐가 있냐? 인서울에 정말 좋은 학교들은 다 종합으로 뽑는다. 맞습니다. 서울대 100% 종합으로 뽑는다. 네. 어떻게 할 거야? 나 전교 1등이야. 근데 생기부가 미흡해서 네. 학종으로 인서울에 좋은 학교 못 가. 세상 억울한 경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은 보면은 그 일반고도 학교생활 기록부 경쟁력들이 상당히 좋은 학교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일반고에 되게 성적이 좋은 친구들 중에 미리 딱 그거를 알고 학교생활 기록부가 좋아야 본인이 특목자사고에서 학종이 들어오는 친구들과 붙었을 때 경쟁력이 있다는 걸 알고 고1 때부터 굉장히 학교생활에 충실하면서 깊이 있게 이게 학교생활 기록부에 드러나도록 보고서를 쓰고 평가 기록물을 쓰는 전략적인 친구들이 있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냥 공부만 진짜 열심히 하고 학교생활 기록부가 그 성적 수준에 못 따라오는 경우는 본인도 이게 학종으로 갔을 때 교과보다 유리하지 않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교과의 대부분의 카드를 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고를 갈 친구들, 일반고에 다니는 친구들은 특목자사고보다는 내신 성적을 받기가 좀 더 수월한 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플러스가 있고 전략적으로 고1부터 내가 학교생활 기록부에 이제 이런 탐구력과 깊이를 더해서 학점으로 어떻게 몇 장을 쓸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학교생활을 하시면 좋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방송하는 의의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 내신만 갖고 좋은 학교 가기 힘듭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지역 인재 전형이라든가 네. 학생부 교과라든가 뭐 의대라든가 많은 혜택들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자녀가 나는 서울에 가 살겠다. 특히 나는 신촌 언저리에 있겠다. 네. 난 2호선 타겠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신만 갖고 못 갑니다.
또 하나는요. 그 내신 갖고요. 인서울 오기는 와요. 근데 인서울에 한 20위권 이후에 대학에 전교 1등이 가는 경우 나옵니다. 맞죠? 너무 안타깝죠. 네.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네. 왜냐면 일반고가 특목자사고보다 내신 받기가 수월하다라고 하더라도 전교 1등은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거든요. 너무 열심히 하는 네, 거죠.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자기 수준에 맞는 평가를 받아서 좋은 대학을 가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학교생활 기록부의 중요성을 미리 조금만 깨닫고 그걸 전략적으로 준비를 잘 하면 되게 좋은 결과가 있고요. 그 감이 안 잡힌다라고 하면 그 서울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아로리 웹진 네. 있잖아요. 거기 가면 나도 입학 사정관이란 코너가 있어요. 거기 이제 11개년 동안 매년 세 학과에 걸쳐서 3명씩 즉 9명의 합격 사례들을 올려놨어요. 어떤 학생이고 성적이 어떻고 학교 활동 어떤 게 있고 그 샘플을 정말 공개를 잘 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한번 연구를 해보면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야. 내가 뭐 지방에 있는 일반고야. 내가 전교 1등이야. 그래 좋아. 나는 그러면 뭐 스카이는 못 간다 치자. 그래도 한 15위권 아니면 뭐 20위권 뭐 하든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막상 까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맨 아래 거의 30위권 가까운 학교 들어간 애들이 다 전교권 애들이야. 안타깝죠. 예,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게 되면 여러분이 입시를 알면 방향을 아는 거거든요. 네. 아, 내가 지금 이 지역에서 굉장히 성실하게 열심히 잘해. 얘 꼼꼼해. 너무 잘해. 근데 얘한테 조금만 생기부를 백업해주면 선택이 너무 많아진다. 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5번. 5번에서는 이제 여하튼 수능 최저. 근데 이거는 근데 네. 바뀌면서 입시가 바뀌면서 너무 네. 유리해지는 것 같긴 해요. 네. 네, 이제 2028 대입에서 네. 이제 수능을 좀 정말 약세시키거나 아니면 정시에서도요. 예전에는 우리 정시에서 수능 점수를 표점을 썼잖아요. 네. 바뀝니다 이번에. 예, 등급을 쓰기도 하고요. 네. 1단계에서 네. 2단계에서 100분위를 쓰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또 아니면 아예 없애기도 하고요. 네. 여하튼 전체적인 기조는 각 대학의 특히 명문학교들은 수능을 약화시키려고 한다. 그런 트렌드가 있는데 네. 저는 막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위권 예를 들면 이제 메디컬 라인이 한 6,500명 정도 들어가고 네. 서울대가 한 3,500명 들어가고 연고대까지 그 메디컬과 서연고 다 합쳤을 때 한 18,000명, 17,000명에서 18,000명 선인데 그 상위권 친구들 내에서는 수능이 여전히 당연하죠. 견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네. 내가 진짜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수능 공부는 미리미리 해야 됩니다. 미리미리 해야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서울대 직윤이 이제 수능 체제를 없애잖아요. 네. 그거는 서울대가 수능이 불필요하다가 아니라 맞습니다. 그게 네. 아니라 의대가 너무 막강하게 서울대를 누르니까 이제 저항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를 이용하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알아야죠. 네, 미리 네. 알아야죠. 여러분들 이 전략 잘 아세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미리 알면 너무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입 강의를 많이 해드리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이제 정말 좋은 학교들은 자기들이 애들을 뽑고 싶어 하는구나 많이 느껴요. 네, 그거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또 수시로 선발하는 것도 대학 측에서 각자 생각하는 인재상과 이런 게 중요하다. 그런 비중들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에 어느 정도 자율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고교 내신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화하고 그러면서 대학들은 그래도 여전히 뛰어난 친구들을 선발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대표님 말씀처럼 각 대학에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우수한 인재들을 데려올 것이냐. 대학 측에서 면접으로 좀 더 어렵게 해서 걸러 올 수도 있고요. 다양한 전략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준비를 그 대학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사실은. 네,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는 추가할 거는 이제 충성도가 높은 입학을 해서 자퇴하거나 아니면 뭐 휴학하거나 이러지 않고 네. 열심히 다닌 학생들을 뽑고 싶은 거야. 그럼요. 네. 네. 학교가 지금 심각하거든요. 붙었는데 등록을 안 해. 네. 또 등록을 했는데 휴학을 해. 바로 휴학하거나. 아니면 또 네. 자퇴를 해. 그리고 다시 들어와. 네. 이런 학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인재 양성에 어찌 보면 낭비가 좀 될 수 있는 문제들이죠. 네. 그래서 여하튼 내신
특히 내신이 포함된 생기부, 네. 생기부의 뜻은 활동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예, 그리고 수능. 예, 이 꼭지가 엄청 중요한 걸 먼저 알고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가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6번부터 10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번, 현실 파악은 못하고 육광탈할 듯한 조합을 고집하는 경우. 7번, 접수 기간을 놓치고 접수조차 못할 때. 네, 8번, 인원 제한이 있는 학교장 추천, 교과 전형이죠. 네, 관심조차 갖지 않을 때. 네, 9번, 6장 중 1장은 붙겠지 아니라 생각을 하면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때. 10번, 논술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혹시나 붙지 않을까? 내신이 낮다는 이유로 논술 6장 밀어붙일 때. 네. 이제 우리가 앞에 페이지에서 내신, 그다음에 서류, 수능을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이제 논술, 네. 꿈의 논술, 네, 그리고 돈을 퍼주는 논술이죠. 네. 그리고 태도의 문제. 네. 이 입시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사실은 태도가 뭐 불손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너무 모르고 네. 예, 정말 무식하다. 고등학교 엄마가 이렇게 무식할 수 있을까 정도의 엄마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를 들면 수시 원서를 6장을 쓰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계신데 그럼요.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자녀가 알아서 잘 하겠지 믿고 그냥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제 입시도 사실은 그 입시 영역이 있어야 할 정도로 복잡하고 준비하고 알아야 될 사항이 많아요. 그럼요. 그랬을 때 6장의 최적의 조합을 해야 최소 한두 장은 붙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로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쓸 경우에는 정말 육광탈하는 경우도 너무 나오고 많죠. 그 전혀 이 성적과 이 학생부의 조합이 안 맞는 6장을 가지고 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너무 입시에 대해 공부가 안 됐다라고 볼 수 있죠. 저는 입시는 과학이다. 맞습니다. 입시는 로또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운이 그렇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네. 네네. 로또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과학이에요.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고 컨설팅은 특히 이 원서 컨설팅은 제가 꼭 전문가 찾아가라 그래요. 네. 학부모가 모르는 많은 것들을 사실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이거 진짜 중요하지 않아요? 특히 맞습니다. 틈새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단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학부모가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자기 아이에 대해서 객관화도 됐고 그다음에 대입에 대한 정보도 있고 아이의 진로도 된 다음에 오는 학부모랑 네. 와서 네.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네. 아니 어떻게 알아서 합니까 남의 자식을. 맞아요. 이제 이 부모님은 아이를 이제 19년 동안 이제 키우고 관찰을 하셨기 때문에 컨설턴트는 이제 이 학생을 만나기 전에 물론 이 학생에 대한 서류 분석을 하고 만나서 어느 정도는 알고 만나지만 이 아이의 속속들이 모든 것을 아는 건 사실 부모님이시거든요. 네. 이제 부모님이 가장 잘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부모님이 그런 상태에서 입시 공부가 되면은 정말 맞는 6장을 거의 아이와 의논해서 가지고 오시죠. 이제 그러면은 확인을 해드리고 이거는 이런 면에서 좀 상향이다. 이거는 이런 면에서 적정 지원이다. 이거는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판단을 잘 해드리는데 입시를 진짜 아무것도 모른 채로 이 성적과 이 학생부입니다. 6장 어디 있을까요? 라고 이제 오면은 처음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요. 어렵습니다. 사실은 근데 학과를 모르고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런 경우가 왜냐면 학교생활 기록부가 너무 다채롭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관심사가 되게 다방면일 수 있고 또 고등학생이니까 당연히 바뀔 수 있죠. 어른들도 직업을 그럼요. 바꾸는데 그거 너무 이해하는데 학생부 내용이 이제 너무 다방면으로 이제 분산이 되어 있어서 본인도 한 학과에 포커스를 못 맞추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자유전공으로 가겠다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학과까지 만약에 집중을 못하더라도 예를 들면 공학 계열이다. 뭐 생명과학 계열이다. 계열이라도. 또 그걸 지정을 하고 고 1, 2, 3, 5학기 동안 집중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과 그냥 너무 분산되는 경우는 사실은 그 집중도가 다르기 때문에 좀 미리 계열이라도 정하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각 대학에서도 이 학과 존폐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보통 대학들이 오래전에 이제 개교했기 때문에 그때 만들었던 학과가 지금까지 있고 그 교수들이 아직 안 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막 학과를 통폐합하거나 학과명을 바꾸거나 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럼 엄마들은 자기가 다녔을 때 그 기억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아니거든요. 요즘 사실 대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취업입니다. 중요하죠. 네. 아니 졸업을 했으면 돈을 벌어야죠.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정말 내가 그냥 대학만 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즘은 정부에서 기업과 연결된
네. 산학 연계되는 학과들도 많고 또 나라에서 미는 뭐 IT라든가 AI라든가 뭐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관련된 특화된 학과들도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학과 정보를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된다. 사실 학과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잖아요. 네. 뭐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있고 뭐 사실 뭐 그냥 여러분이 서울대만 써도 서울대 입학처에 학과를 들어가면 학과 정보 쭉 나오고 뭐 여기를 가기 위해서 어떤 책을 읽어라 뭘 해라 다 설명이 있잖아요. 네. 그거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오셔서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한다면 지원생은 뭐라고 얘기해요? 일단 수시 원서 접수 임박해서 대부분 컨설팅을 받으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발빠르게 이제 고1 때, 고2 때 미리 컨설팅을 받으시는 분들께는 가이드를 드리죠. 근데 수시 원서 임박해서 오시는 분들께는 뭐 이미 활동이 다 끝났기 때문에 가이드를 드리긴 어렵고 그때 조합을 찾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각 대학 특히 이제 이과 중심으로 계약 학과들이 많거든요. 네. 거길 졸업하면 이런 대기업, 여길 졸업하면 이런 대기업과 바로 이제 취업이 연계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좋은 기회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대학보다 더 중요한 게 직업이다, 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진로를 생각하면서 대학 전공과 함께 그 이후에 취업까지도 이제 그럼요. 원스톱을 이제 쫙 생각을 하고 전략적으로 또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그 인터넷에 그냥 계약학과라고만 쳐도 어느 대학교에 무슨 과를 졸업하면 어떤 기업에 갈 수 있다는 정보가 다 나와요. 자, 그거를 고1 입학할 때 정도만 읽어봐도 아, 요즘엔 또 문이과의 큰 경계 없이 융합형이기 때문에 네. 아, 이렇게 취업까지도 다 연결이 되는구나. 미리 중요하죠. 아시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카이스트, 유니스트, 디지스트 네. 이런 특성화 대학도 정말 좋은 학교들이거든요. 문과 경영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보시기 바라고요. 네. 이제 문제는 애매한 거야, 그냥 애가. 뭐 이거 쓰기도 애매하고 저거 쓰기도 애매하고 한 애들 있잖아요. 뭔가 특장점이 없는 아이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 애들이 사실 본인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다면 참 쉬울 텐데 요즘은 학과가 아니라 계열이거든요. 자, 생각합시다. 자, 여러분 자녀가 중학교 3학년 때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분명히 어떤 고등학교 갈 건가 고민할 거예요. 네. 고교 유형 고민합니다. 자, 오늘은 데이빈이가 건너뛰어서 자, 1학년 1학기 시험 성적 나왔어요. 자, 1학년 2학기 나왔어요. 얼추 이 아이가 대부분 윤곽이 나온다. 네. 이때 컨설팅 한번 받아라. 네. 그래서 저는 고1에서 고2 올라갈 때 컨설팅을 아이가 받으면 자기에 대해서 객관화시킬 수가 있고 전략이 나올 수 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고2 2학년 때 고2에 6월, 9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또 그때 컨설팅 받으라 그래요. 그럼 얘가 이제 버릴 게 나와. 네. 그렇지 않아요? 네. 그 정도는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맞아요. 그래서 고1 겨울, 그 다음에 고2 9월 모의고사 끝나고 그러면 얘가 얼추 쉬워진다. 이렇게 1단계, 2단계하고 나중에 원서 컨설팅 받으면 얘에 대한 데이터도 있고 네. 선생님이 이 아이 잘 알고 있고 네. 본인도 자기를 갖다가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 아이들이 사실 대학에서 어떤 전공을 해야 되는지, 뭐 계열 정하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학교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본인이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고3 수시에 임박해서 한번 받지 마시고 고1 결과치 한번 보고 네. 그다음에 고2 때는 이제 수능 모의고사 윤곽을 잡고 그 컨설팅을 받으면은 내신과 학교생활 기록부와 수능이라는 세 개의 주축에서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겠다는 판단이 좀 서죠. 요거 꿀팁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할 일 알려드릴게요. 자, 7번은요. 접수 기간이 체크가 안 된 상태. 네. 8번은 인원 제한인 학교장 추천, 특히 내신 좋은 아이들이 이걸 따먹어야 되는데 네. 이 열매 못 따먹는 애들이 있어요. 자, 이거는요. 사실은 아이들이 못해요. 네. 아이들 너무 바빠요. 이건 엄마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약간의 그 데이 원서 컨설팅에 약간 조교 같은 마인드로 네. 다 분석을 해오는 거야. 표를 딱 만들어서 우리 애는 이런 계열에 하고 싶어. 그 학교 찾아봐요. 그러면 입학 요강 나오잖아요. 다 나오잖아요. 다 나와요. 네. 그거 여러분 그냥 엑셀 못하면 그냥 한글이라도 네. 만들어서 아니면 그냥 우리 뭐 종이에다가 써서라도 네.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고3 엄마들은. 네.
이거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꿀이잖아. 아니 이 8번은 진짜 꿀 아니에요? 네. 이게 또 어느 정도 내신 성적이 만들어져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에는 인원 제한이 있는 학교가 있고요. 없는 학교가 있는데 인원 제한이 없는 학교는 뭐 다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상위권 대학들은 당연히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대학들은 보통 고3 1학기 5학기 성적 처리가 다 끝나고 나면 교내에서 이제 이 등수라는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순서대로 기회가 이제 주어지고 아이의 성적 파악이 가장 명확하게 먼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을 이제 여러 장을 또 쓸 수가 있는데 내가 이 6장 중에 요거를 학교장 추천 한 장만 받을 것인지 2장을 받을 것인지 3장까지 너무 많지 않나? 이제 이런 판단이 또 서는데요. 그 각 대학별로 인원 제한을 파악하신 다음에 우리 아이가 전교에서 몇 등이니까 이 대학 추천받을 수 있겠구나. 하지만 3장까지 너무 많다. 요 2군데만 받자. 이제 요런 정보를 아이와 함께 의논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부모님이 이제 너무 관심이 없으면 아이가 상담을 이제 얘기를 안 하게 되죠. 사실은 그럼요. 대화가 안 되니까. 또 하나 이게 뭐냐면 이건 특혜거든요. 좋은 전형이죠. 아니 이게 막 뭐 몇백 대 1에서 네. 예, 막 논술전이 몇백 대 1 나오잖아요. 줄여주는 거예요, 전형을 갖다가. 이거는 약간의 리밋을 주는 거니까. 이미 네. 너무 특혜인데 이 열매를 못 따먹는다? 저는 이거는 엄마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이거 해줘야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우리 6강탈 6논술이 일맥상통하잖아요. 그렇죠. 네, 같은 말일 수도 있어요, 보통. 네. 막 6논술이란 말 들을 때마다 저는 막 머리가 너무 아픈 거야. 아, 얘는 뭐야 도대체. 이도저도 아니라는 얘기잖아. 진짜 논술이 아니라 얘는 네. 교과를 못해서 논술로 간다. 종합을 못해서 논술로 간다. 수능을 못해서 수시로 붙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어쩔 거예요. 그 사실 논술은 그 가뭄에 콩나듯 합격한다. 정말 합격하기가 어렵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내가 내 이런 논술 본능이 있지는 않을까라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쓰는데 네. 뭐 크게는 이제 인문 논술이 있고 이제 수리 논술이 있고 인서울에서 논술 전형 중에 수능 최저가 없는 게 또 연세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혹시나 연세대를 붙지는 않을까라는 마음에 그 논술을 엄청 쓰고 연대에 논술이 있는 날 그래서 그 신촌에 이제 기자님들이 출동을 하시죠. 네. 그 사진을 찍으면은 정말 많은 인원들이 그 희망을 가지고 이제 네. 시험을 보러 가는데 사실 그 붙기가 거의 가뭄에 콩나듯 합격하고요. 이제 연대를 제외하고는 인서울의 논술 전형들이 다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수능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치는 논술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논술 전형은 다 꿈을 안고 로또를 던지는데 그러면 우리 이런 얘기 했어요. 이렇게 막 몇백짜리인데 그 사람들 다 논술을 다 채점을 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우문인데 예, 현답은 수능 최저가 붙은 사람과 수능 최저가 안 되는 사람을 일단 나누고 네. 예, 수능이 되는 사람만 채점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애는 돈만 내고 가서 쓰고 그날 밥 먹고 대상도 안 되는 거야. 기분만 낸다. 연세대 내가 한번 시험 쳐러 가봤다. 한번 걸어가 봤다. 네. 뭐 그런 느낌? 네. 그렇게 해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이것도 잘 보셔야 된다. 그리고 논술은요, 사실은 붙긴 누가 붙어. 붙죠. 근데 전설에. 얘가 왜 붙었는지를 몰라. 걔도 모르고 학원도 몰라. 그리고 네. 그 걔는 또 나와서 이래. 학원에서 가르쳤던 대로 반대로 썼다. 사례도 있어요. 아, 네네. 제가 알고 있는 사례도. 물론 뭐 그게 걔만 케이스이긴 하겠지만 네. 여하튼 이건 본고사다. 네. 머릿속에 글짓기가 아니라 논술은 본고사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점점점 그리고 앞으로는 또 이 논서술령에 대해서 대학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많습니다. 네, 이거는 아마 더 늘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것도 여러분 아셔야 되고 또 네. 하나는 지금 내신이든 아니면 뭐 미국 입시도 에세이 같은 것들도 챗GPT 도움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네. 이제 내 학교에 가서 진짜 옛날 과거 시대처럼 네. 아무 전자기기 없이 핸드라이트 손으로 쓰는 그런 시험이 나올 수 있다. 그게 오리지널 네. 진짜니까요. 네. 인간의 뇌에 있는 것만 쓰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 유혹을 버리기는 참 어려워요. 그죠 우리가? 맞습니다. 이 육론술 유혹을 버리기는 어려운데 그 얘기를 들을 때는 너무 슬프다. 오죽하면 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자, 이제 또 11번부터 15번 봅니다. 자, 11번이요.
학과를 너무 분산시킬 때 학교 생활 기록부 내용이 분산되어 있고요. 네, 12번. 고3 현역 때 이미 6광탈을 해서 수시로 재수를 하는데 그 만나보면 작년에 본인이 왜 6장을 다 떨어졌는지 그 이유조차 분석하지 않았을 때. 네, 13번. 부모와 자녀 사이 괴리가 큰 경우, 그래서 간극을 좁히지 못하는 경우. 14번. 고3 9월인데도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수능 최저를 못 맞출 가능성이 높은 경우. 네, 15번. 지원대학 및 학과 그 지원자들 안에서 자신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객관하지 못할 때. 참 슬프네요. 이제 11번은 사실은 앞에 부분하고 조금 중복된 부분도 있는데 네. 여기서 느끼는 거는 이제 내가 입학 사정관이야. 학생의 생기부를 봐요. 근데 뭐 많은 것 같아. 네. 이게 왜 우리가 왜 보통 그런 얘기하죠. 예식장 뷔페 갔는데 먹을 게 없다. 네. 갔다 와서 라면 끓여 먹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미슐랭 갔는데 정말 분위기에 취해서 사진만 찍었지 너무 배가 고프더라. 김치찌개가 너무 먹고 싶더라. 네. 사실 저도 그런 적 있거든요. 제가 청담동에 있는 미슐랭을 한번 갔었는데 네. 진짜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너무 예쁘게 만든 그 요리는 네. 더러울 것 같은 거야. 손이 돼서.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고 분명히. 네. 아니 음식이라는 게 온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따끈했을 때 바로 했을 때가 제일 맛있는 건데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공을 들여. 아트잖아요. 네. 나는 맛도 없을 것이고 분명히 들어올 거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약간. 제가 좀 별나잖아요. 그래서 나왔어요. 일행 거 헤어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떡볶이 집이 있더라고. 떡볶이 먹고 왔잖아요. 정말 제가 되게 소식하는 사람인데도 여하튼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거는 좋아하지 네. 않는데 생기부도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학생들 학교생활 기록부를 분석해 보면 와, 이 정말 자기가 전공하고 싶은 거 또는 그 계열에 대해서 네. 다각도로 고민을 했고 오랜 시간, 고1, 고2, 고3 오랜 시간 고민을 했고 그런 책도 정말 많이 읽었고 깊이가 있다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와, 그러면은 그럼요. 빠져들게 되죠. 그리고 입학 사정관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얘 뭐지? 왜 이렇게 깊이가 있지? 탐구력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 그러니까 정말 뷔페처럼 펼쳐놓기. 이제 이러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근데 본인도 거기 때문에. 억울해. 나 열심히 살았다잖아. 근데 이제 이게 방향성 없이 이제 여기서 팔락 저기서 팔락 네.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이게 깊이를 더하는 게 집중과 중요합니다. 선택이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과의 차별화를 가지려면 가짓수로 갖는 게 아니라 한계를 갖더라도 깊이를 갖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결국 뭐냐면 지적 탐구, 지적 호기심이거든요. 네. 그런 게 보여져야 된다. 그게 생기를 봤을 때 보석 같은 애가 나타났네. 네. 얘 한번 보고 싶네. 이렇게 해야지. 얘는 남들 다 하는 거 같다. 이거 뭐 이 학교 어디 학교인지 알아.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알죠. 그거는 안 된다는 얘기라는 게. 네. 자,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그리고 우리 그 12번은 논술 전형 떨어졌는지 왜 떨어졌는지 모른다는 거는 뭐 분석이 안 돼요. 사실은. 이거는 얘만 욕하면 안 되는 게 네. 내가 논술 전형 왜 떨어졌는지 몰라요. 사실은. 근데 논술 전형 포함해서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교과 전형을 6장을 썼는데도 다 떨어져서 교과 오는 6장도 있어요? 교과 6장을 쓰진 않아요. 예를 들면 그쵸? 교과 3장, 네. 학종 3장을 썼는데 네. 6개 현역 때 다 떨어졌는데 그 동일한 스펙으로 이제 지금 수시 재수를 왔는데 그럼 작년에 6장을 왜 떨어진 것 같은지 물어봤을 때 그거에 대한 분석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를 보면은 공부도 항상 매살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내신 성적 끝나고도 스스로 리뷰하지 않았고 수능 모의고사 치고 나서도 오답노트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고 네. 이 입시도 하나의 전략이기 때문에 본인 떨어졌으면 뭐 논술 같은 경우에는 이유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내가 내신이 부족했는지 왜냐면 입결이라는 게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내신에서 부족했구나 내가 보니까 서류에서 부족했던 것 같아 아니면 면접을 잘 못 본 것 같아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 몰라 귀찮아 그냥 그 태도 자체가 학업을 대하는 태도나 대입을 대하는 태도나 비슷하거든요. 진지하지 않은 거죠. 네. 냉철하지 않고 네. 자기가 실패했을 때 그 요인을 알고
메꿔 나가서 그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한다면 괜찮은 건데 네. 허술한 상태로 그대로 또 해도 똑같은 실수가 반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인생도 그렇지만 입시도 그렇다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네. 예, 그리고 고3 9월인데 수능 공부 열심히 하지 않아. 아이들한테 물어보잖아. 왜 안 하니? 그러면 이래요. 어차피 재수할 거예요. 안타깝죠. 예. 아, 교실에 써 있어요. 수능이 365일 후에 나오잖아요. 수능날 기준으로. 근데 우리에겐 수능이 400일 남았다. 아이들 마음속에서 고3 때 어떻게 제가 대학을 가요? 이런 아이들이 의외로 많아요. 무기력증에 빠진 아이들이 아니다. 고3 때 최고의 점수를 올리고 그 전부터 다시 리스타트 되는 거잖아요. 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애들이 이걸 모른다는 거 너무 속상하다. 맞습니다. 속상하다. 자, 15번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이미 6장을 이제 쓰면 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만약에 메디컬 라인으로 6장을 쓴다. 그러면 거기 오는 친구들의 내신 성적대가 다 비슷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수능은 어느 정도 나올지는 그거는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지만 학교생활 기록부의 키워드들도 상당히 비슷할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6장을 쓸 경우에 그 대학 그 학과에 지원한 애들끼리 붙는 거잖아요. 그럼요. 사실은 이랬을 때 내가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아예 생각을 해보지 않는 거. 그리고 내가 크게 경쟁력이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수능 최저를 무조건 맞춰야 돼. 그런 생각이 드는 친구는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애들이 6장을 쓰고 나면 수능이 임박해 오는데도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그 학과에 지원한 친구들 안에서의 경쟁력은 생각해 보지 않는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그 진학부장님이시나 이제 아니면 뭐 재수를 한다 그러면 다 데이터베이스로 알려주잖아요. 네. 이거 봐라. 근데 이게 그렇게 철이 안 들더라고 애들이. 언제 처리시나요? 네. 안 들고 당해보고 나 죽겠다. 네. 그래야지만 되는 경우도 있더라. 때가 있더라. 그래서 뭐 잘해주면 너무 감사한데 네. 못해도 여러분들 너무 또 속상해하지 마요. 또 기회가 오고 네. 또 할 수 있다는 것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 뭐 네. 다 15가지가 속상하긴 하지만 네. 개선할 수 있는 요인들이잖아요. 그쵸. 예, 그럼 솔루션을 한번 네. 그러면 보겠습니다. 네. 자, 하지원쌤의 솔루션 10가지입니다. 네. 15가지를 이제 끄집어내셨고 사실은 50가지인데 15가지로 줄인 거고 거의 다 안타까운 일들이 네. 다 있기 때문에 사례사례 하나하나씩 설명하다면 눈물 없이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이렇게 또 솔루션 10가지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재학 중인 고등학교 입결을 정확하게 파악하라. 수시 강세형 학교인지 정시 강세형 학교인지 유형 파악이 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고1 첫 시험 1학기 활동부터 모두 다 반영됩니다. 매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합니다. 네, 세 번째 내신 공부만큼이나 수능 공부도 중요하기 때문에 매 방학마다 수능 공부에 아주 집중해야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요.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해야 경쟁력 있는 학교 생활 기록부가 완성됩니다. 네, 다섯 번째 상위권이라면 탐구력, 최상위권이라면 심화 탐구력에 신경 쓰기 바랍니다. 그럼 확실히 내가 어디 학교에 다녔느냐가 좀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고요. 만약에 내가 다니는 학교가 90%가 수시로 대학을 간다. 그러면 나도 그 90% 안에 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시로 대학을 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 대학 중에서도 보면은 우리 학교는 거의 다 선배들이 6학종을 쓴다. 이제 그러면 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학교생활 기록부의 경쟁력을 내가 높여놔야 되겠다는 미리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 학교가 수시로 많이 합격을 하긴 하지만 선배들이 교과도 제법 많이 쓴다. 그럼 나도 그럴 가능성이 높고 근데 우리 학교가 80%가 정시로 간다. 재수를 많이 한다. 이런 학교라면은 나도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의 확률 게임이란 얘기죠. 거의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민사고를 갔다. 그러면 수시로 대학을 간다고 생각을 해야지. 네. 내가 민사고 가서 수능을 열심히 해서 뭐 의대를 가겠다. 안 맞죠? 그 라인 안 맞죠? 네. 자, 그런데 반대로 또 내가 휘문고를 갔어요. 네. 그럼 보통 대치동에 있는 학교들은 대부분 정시 위주잖아요. 그렇죠. 나는 휘문고 가서 내신과 비교과를 잘해서 학생부 종합으로 수시로 어디를 갈 거야.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원하는 내신 성적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못하죠. 그냥 현실적으로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학교가 고등학교 유형이 어떤지도 알아야 되고 어떤 게 강점이 있는지도 알아야 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상산고 같은 경우는 정시로 의대, 메디칼 쪽을 많이 가는 학교잖아요. 그렇죠. 지역 인재 혜택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한데 이거는 사실은 고등학교를 들어가기 전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는 뭐를 파악해야 되냐면 우리 학교에 매년 그 서울대, 연대, 고대 메디컬 합격자 수가 크게 변동이 없는 편이거든요. 근데 학생들하고 고3 때 수시 원서 임박해서 상담을 해보면 그 학교에서 서연고 메디컬 라인에 몇 명씩 합격해 가는지 그걸 파악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 서성하는 몇 명 정도 가는지 이제 그런 거를 그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과 상담을 할 때 아니면 진로 선생님과 상담을 할 때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좀 파악을 해둬야 내가 전교에서 몇 등이니까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겠다. 그런 라인을 미리미리 잡아두면 좋거든요. 요즘에 이제 각 고등학교들이 그 입학 설명회를 많이 해요. 네. 예, 광역자사도 하지만 일반고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설명회를 가면 대부분 그 나눠주시는 유인물에 전년도까지 우리 졸업생들이 어떻게 학교를 갔다. 다 알려주세요. 맞습니다. 대부분. 네. 그럼 그거를 보고 이 학교는 학교 프로그램이 좋아서 네. 상위권 학생들이 학종으로 많이 가는구나도 체크하셔야 되고. 그럼요. 이 학생들은 정시로 많이 간다 얘기는 학교나 학교 주변에서 수능을 되게 도와주는 데가 많구나. 네. 이런 것도 여러분 눈치를 채셔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거기 가서 대세가 이런데 나 혼자 이렇게 별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렵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걸 꼭 고민해라. 자, 두 번째입니다. 고1 첫 시험 1학기 활동부터 모두 다 반영된다. 매사 성실하게 임하라. 네. 그 고1이 되면 좀 아이들마다 시행착오를 좀 거치는 아이들도 있어요. 뭐 사람인지라 당연하지만 근데 대입에서는 사실 자비는 없어요. 고1 첫 중간고사부터 전교과,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뭐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는 내신 등급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좀 안 나오더라도 물론 기말고사 때 극복하고 고1 2학기 때 극복하고 이렇게 극복을 해가면 되겠지만 어쨌든 대입에는 첫 시험 결과치부터 다 반영이 되고 1학기부터 시작하는 수행평가며 자율, 진로, 동아리 모든 활동들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매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태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생기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보는데 수시에서는 사실은 3-1학기까지만 반영되는 버린 게 맞죠. 5학기. 네, 맞습니다. 5학기. 그렇지만 정시나 재수까지 다 끝까지 다 볼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기부 관리는 우리 아이의 이력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 보통 학생들이 고3 1학기까지 거의 끝났다 생각을 하고 고3 2학기 때 뭐 학교 내신 시험을 열심히 치지 않는다든지 하는 활동들을 별로 집중하지 않는다든지 그러한 경우들이 있는데 나중에 또 수시 재수를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럼요. 그러니까 재수를 했을 때 또 정시로 가려고 해도 교과 평가가 반영이 되고 특히 상위권 대학들은 총 6학기를 또 보게 되기 때문에 전략적이라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나의 모든 활동, 모든 시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 요즘도 추세가 몇 개 대학에 해당이 될 수도 있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을 재학생 위주로 뽑는 전형들이 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시는 사실은 고3들을 위한 전형이 맞기 때문입니다. 서울대 직윤에서 이제 일반고에 국한한 것처럼 학생부 교과도 고3 학생들까지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도 미리 알아야 된다. 물론 뭐 N수, 재수가 아예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비중이 상위권 고3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내신 공부만큼이나 수능 공부도 중요하다. 매 학기마다 수능 공부에 집중해라. 네, 그래서 저는 방학을 잘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학기 중에는 사실 내신 시험 공부하고 중간중간 수행평가하고 그래 너무 바빠요. 우리 고등학생들이. 근데 여름방학 한 달, 겨울방학 2달, 즉 1년에 3개월은 온전히 수능이라는 것에만 집중을 할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설렁설렁 보내면 안 되고 그때 정말 공부 집중도를 높여서 수능을 제대로 공부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제 비학군지나 아니면 수능에 좀 취약한 동네 그런 데일수록 수능 2등급, 3등급만 만들면 거의 수능 최저 충족이잖아요. 정말 원 없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수능이 2, 3등급이 안 나오는 순간에 인서울의 대학은 어려워지거든요. 물론 메디칼은 1등급, 2등급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는 연습을 언제 해라? 수능
방학 때 해라. 방학 때마다 해야 집중. 됩니다. 예, 네. 이때 굉장히 중요하다. 예, 네. 그래서 또 각 학원들이 또 뭐 윈터스쿨, 뭐 서머스쿨 만들기도 하죠. 네. 네, 이런 것들도 여러분 적절히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맞습니다. 번째,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해야 경쟁력 있는 학교생활 기록부가 완성된다. 학교생활 기록부는 글자 수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한 아이에 대해서 모든 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대학 측에서는 서류를 검토할 때 정말 꼼꼼하게 검토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가 태도 자체가 이거는 뭐 별 중요하지 않아. 대충 밀었다가 정말 이제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 대충 네. 이런 게 습관이 되어 있으면은 모든 활동을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리 엄마가 이제 뭘 많이 알고 있어도 우리 아이 자체가 그렇게 해버리면 경쟁력 있는 학교생활 기록부 자체가 안 나와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입시 정보를 아는 것만큼이나 아이가 매사에 책임감 있게 충실하게 하는 그 태도 꼭 키워주셔야겠습니다. 학부모의 그 활동 범위가 저는 약간 제한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집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영역까지는 할 수 있지만 네. 실전은 엄마가 할 수 없잖아요. 못하죠. 액션을 어떻게 엄마가 합니까? 네. 근데 일부 어떤 엄마들은 자기가 여고를 다닌다는 엄마들이 있어요. 뒷속에 그런 말 못 들어보셨어요? 네네. 뭐 예를 들어서 네. 뭐 단대 부어라고 칩시다. 예를 네, 들어. 네. 단대 여고를 다닌다는 거예요. 본인이 뭘 네. 열심히 엄마가 한다고. 막 학교 너무 자주 가고 난리치고 음. 제가 그런 엄마들 내가 입시 제대로 치르는 거 별로 못 봤습니다. 네. 그리고 애가 결정적으로 창피해요. 그렇죠. 마마보이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거 아니다, 여러분들. 네. 그냥 뒤에서 서포트하는 역할로 충분하다. 여러분들은 선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여러분은 코치고, 예, 여러분 뒤에서 안 보이는 데서 하는 사람들이다. 네. 그 결국 뭐냐? 본인이 자기 주도성을 갖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 중요한 포인트고요. 결국에는 아이가 직접 하는 겁니다. 그럼요. 모든 건. 이걸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된다. 네. 5번, 이제 상위권 얘기해줘요. 네. 일단 중위권, 하위권은 중위권은 일단은 뭐 내신 관리가 제일 중요한 거고. 네, 성적 받는 하위권은 학교를 열심히 재밌게 다니는 게 제일 중요하죠. 네. 근데 상위권, 최상위권들은 네. 학종에 도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명문대들이 이거를 뽑는데 네. 그럴 때 뭐가 있냐? 탐구력이란 단어가 중요하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학교생활 기록부에 탐구력이 있느냐 아니냐인데 근데 이 태도는 갑자기 키워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초등 때부터 어떤 거에 이제 아이가 진심으로 궁금해하고 나 이거 알아보고 싶다. 뭐 책을 찾아보든 뭐 유튜브에 좋은 컨텐츠를 찾아보든 직접 체험학습을 가든 이런 태도가 하나하나 이게 들여져야 고등학교에 와서도 그냥 책상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문제지만 푸는 애가 아니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데 진짜로? 그런 게 있다고? 이러면서 관련 책을 찾아보고 선생님께 찾아가서 질문을 하고 그러면 정말 실제로 그 관련 기관들을 찾아간 애들이 있어요. 그럼요. 그게 학교생활 기록부에 나와 있어. 이렇게 직접 발로 뛰었다고? 이렇게 깊이 있게 팠다고? 이렇게 찾아봤다고? 이제 이런 게 매사에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와, 이 아이들의 이 지적 호기심과 이 탐구력이 와, 거의 심화 수준이구나. 진짜 열심히 발로 뛰었구나. 그런 게 보입니다. 영재 판별 요소에서 중요한 것 중에서 과제 집착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보는 거거든요. 이 아이가 어떤 거에 꽂혔고 그거를 얼마나 깊게 연구하느냐인데 그 어떤 거가 뭐냐면요. 출발이 인 클래스룸이에요. 네. 교실에서 선생님과 수업하다가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에 꽂히는 거지 외부에서 어떤 뭐 그 도와주는 회사에서 말도 안 되는 거 교육 수준에 맞지 않고 이 아이의 능력에 맞지 않는 거 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진정성은 진짜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학교 교실에서 탐구력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걸 얼마나 더 잘 만드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대표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외부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인 클래스룸 정말 중요해요. 모든 거의 시작은 교실입니다. 학교 선생님이고요. 거기서 우리 아이가 호흡하고 경청하면서 아이가 시작되는 거지 그 밖에서 뭔가를 엄청난 걸 만들 수 있을 거다라는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항상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과 함께 네. 친구들과 함께 협업해서 네. 결과물을 만들었을 때 정말 이건 또 좋은 가치를 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6번부터 볼게요.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번은요. 내신, 수능, 학생부. 학생부는 교과 세특, 자율, 동아리, 진로, 행특. 이거를 골고루 잘 준비하는 육각형 인재가 되자라는 거고요. 7번은요. 교과, 학종, 논술. 어떤 조합으로 몇 장씩 쓸지 전략을 잘 세워야겠습니다. 8번. 모집 인원, 3개년 50% 컷, 70% 컷, 경쟁률, 충원률, 면접 여부 및 면접의 종류를 파악해야겠습니다. 네. 9번요. 고3 담임 선생님, 부장 선생님, 진로 선생님과의 상담이 내부 로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네. 10번. 대입 면접에서도 당락이 좌우가 많이 되는데요. 의대 같은 경우에는 MMI 면접, 그 다음에 상위권, 대학 많이 재심은 기반 면접 보죠. 그리고 대부분은 학생부를 바탕으로 한 서류 기반 면접인데요. 면접의 종류와 그런 유형들에 맞게끔 철저히 준비해야겠습니다. 이제 6번째가 내신, 수능, 학생부 안에서 교과 세특, 자율, 동아리, 진로, 행특. 육각형 인재에 대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게 또 매일매일 성실하게 임하면 하나씩 쌓아가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어느 날 이걸 셋 다 완성하세요 라는 게 아니라 그 하나씩 매일매일 쌓아가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쉽게요. 자, 교과 세특은요. 선생님이 분명히 수업 참여라든가 발표라든가 뭐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숙제를 미리 내줬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만점이 정해져 있어요. 네. 네, 이거는 감점형이에요. 자, 이거는 7점짜리야 한다면 선생님이 내주신 평가 요소에 맞게 충실히 하면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거다. 충분히 봤습니다. 그렇죠? 네. 자, 자율활동이요. 학교에서 어떤 뭐 명사 초청 특강을 해야 되는 어떤 행사를 했어요. 그럼 얘기해요. 자, 이거 하고 소감문 써. 네. 그죠? 네. 내면 돼요. 네. 내면 또 만점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네. 이거 안 낸 애들이 너무 많고 너무 형식적으로 쓰는 애들이 많은데 어차피 여러분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찾아보고 나는 이런 점이 좋고 들을 때부터 자세가 다른 거야. 난 이거 보고서 잘 써야지. 그러면 노트하면서 강사의 프로필도 한번 찾아보고 그가 쓴 다른 책도 한번 찾아보고 그 책이 이번 강연이라 어떻게 있는지 연결도 시켜보고 네. 이거는 태도의 문제예요. 100%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 맞습니다. 자, 동아리도 그래요. 동아리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내가 원하는 동아리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네. 그것도 또 다른 경험이고 또 다른 재미잖아요. 또 재미있게 해요. 동아리 교사랑 열심히 해요. 이것도 자연적으로 점수 나옵니다. 자, 진로요. 자기의 때에 대해서 연구해 보는데 이게 어떻게 안 나오겠어요? 나오죠. 행특은요. 선생님들 얘 태도 보는 거잖아요. 자, 만점 못 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거의 다 이제 네. 태도에 관한 게 맞고요. 그다음에 학교생활기록부가 이제는 뭐 내부 수상도 들어가지 않고 독서 활동도 들어가지 않고 개인의 봉사 기록에 대해서도 들어가지 않고 다 가지치기가 됐기 때문에 딱 남아있는 것만 쓴 거거든요. 교과 세특, 자율, 동아리, 진로, 행특 요것만 이제 대학에서 서류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핵심만 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네.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부담 느끼지 말고 뭐야 내가 우리 평범한 애 그게 아니라 평범한 애들이 하기만 하면 만점을 주는 구조로 바뀌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네, 성실하게만 네. 하면 다 네.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그 대신에 즐겁게 재미있게 한다면 어려운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꾸 부추겨가지고 애를 잡는다 뭐 사교육비가 많이 든다 하는데 아니란 얘기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맞습니다. 자, 7번은 교과 학종 논술 어떤 조합으로 몇 장씩 쓸지 전략을 세우자. 이거는 아이를 판단해서 걔가 잘하는 걸 쓰라는 얘기잖아요. 네. 뭐 어떤 친구는 교과 2장, 학종 2장, 논술 2장이 나오기도 하고 학종이 6장 나오기도 하고 뭐 교과 4장에 학종 2장을 쓰기도 하고 그거는 이 학생이 어떤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그다음에 내신과 학생부가 어떤지 수능 내신 등급이 얼마나 나오는지 논술에 대한 준비는 얼마나 됐는지 여러 조합에 따라 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고3 정도 돼야 가닥이 좀 잡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도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8번입니다. 이제 요강은
사항을 네. 자 모집 인원이라든가 아니면 컷을 다 발표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50% 컷, 70% 컷, 경쟁률, 충원율, 면접 이런 게 물론 어려워요. 네. 어렵지만 이런 분석 자료는 아마 내가 고3 엄마가 되면 눈에 보일 거예요. 고3 엄마가 되어야 네. 아마 눈에 들어올 네, 겁니다. 고1도 잘 안 보여.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막 오해를 해. 50% 컷이라는 거는 평균 컷인데 내가 위에일지 아래일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막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이런 용어를 입에 올리는 것부터 난 출발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러니까 모집 인원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소수 선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소수 선발 좀 지원하면 부담이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집 인원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 말씀 주신 것처럼 50% 내신 컷은 만약에 A라는 학과에 20명이 정원인데 그중에 딱 가운데 붙은 친구의 내신 컷이 얼마였는지 그 만약에 20명 중에 이 70% 선에서 합격한 친구의 내신이 얼마였는지 대학에서 다 친절하게 발표를 해주고요. 일반인들도 당연히 그 자료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원하는 6개 대학의 학과가 있다면 거기 가서 그 자료를 찾아보는 정도는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쟁률이 몇백 대 1 넘어가면은 좀 피하고 싶은데 이런 것도 판단해 보셔야 되고 그럼요. 충원율이라 하면 그 추가 합격이 돌기 때문에 충원율이 200%다라고 하면은 2바퀴를 이 추가 합격을 돌렸다는 이야기거든요. 상위권 대학으로 빠져나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경쟁률을 봤을 때 조금 부담스러운데 충원율도 되게 높네. 그러면 많이 빠져나가겠구나. 그런 걸 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시 원서를 쓸 때 저는 면접은 절대 못 봐요라는 친구들도 있어요. 면접이 너무 자신이 없어요라는 경우도 있고 저는 서류에 부족한 점을 면접으로 좀 뒤집고 싶습니다. 저는 논리적으로 말하는 걸 잘합니다라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면접에서 경쟁력이 있을지에 따라서도 그 면접 전형이 있는 거를 찾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제 MMI 면접 같은 경우는 또 미니 멀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아이의 뭐 도덕성이라든가 문제 해결력을 많이 보는 면접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 서울대에서 2028부터 탐침 질문이라는 걸 한다고 네.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것도 그냥 아이의 깊이 있는 그런 지적 능력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너무 이런 단어에 여러분이 얽매이지 말고 네. 그냥 우리 아이가 학교를 갔는데 되게 학교도 재밌어 하고 네. 또 선생님이 숙제 내주는 걸 진심으로 막 연구하고 네. 약간 연구자의 자세. 네. 예. 그러면서 또 친구들과 협업을 해서 프로젝트를 잘 만들어내고 네. 결국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어떤 인재 만들어야 되냐면 AI를 이기거나 AI를 만들거나 AI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AI가 주는 거를 따먹는 사람을 만들면 안 되는 거잖아. 우리가 네. AI의 노예가 돼야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뽑으려고 한다. 그래서 면접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면 이게 학원에 가서 루틴한 것들 아니면 뻔한 것들을 갖다가 외워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면접이라는 게. 절대 아니죠. 네, 아니에요. 네. 이 아이께 진짜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평상시에 부모와의 대화라든가 네. 학교의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그래서 스피치 경험도 사실 많아야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충분히 발표 기회를 많이 주거든요. 네. 수업 시간에 이제 수행평가 발표하는 기회, 그다음에 자율활동,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모두 상당히 발표할 기회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네. 내 생각을 논리 정연하게 말해볼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학교 활동도 건성으로 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때 연습하면 되는 거고요. 고3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부담 가질 이유가 없고 말씀 주신 것처럼 평소에 부모님과의 대화, 학교 선생님과의 대화에서 내 생각을 좀 논리 정연하게 네. 얘기해보는 연습을 하면 좋겠다. 맞습니다. 네. 자, 9번째가요. 고3 담임 부장교사, 진로교사와의 상담이 중요하다. 내부 로컬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 설명해 주세요. 이건 되게 중요한 데이터인데요. 그 대기업도 전국 베이스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그 학교의 정말 찐 로컬 데이터는 고3 담임 선생님과 이제 부장 선생님들이 갖고 계세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우리 학교 선배들이 3개년 동안 어떤 전교생의 데이터가 다 있는데 6장을 어떻게 썼고 만약 1단계가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이제 그런 기록들 이 학생이 이제 내신 당연히 익명 당연히 처리가 있죠. 되어 있지만 네. 요 정도 내신 성적대로 이 정도에서 1단계 합격, 1단계 불합격, 최종 합격, 불합격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어떤 대학에 썼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계시기 네. 때문에 그건 그 학교 특색이 너무 묻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빅데이터로 해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내부 로컬 데이터 반드시 체크하시고요. 고3 담임 선생님이 못해도 2회 정도는 상담을 해주세요. 근데 학생이 적극적으로 찾아오면은 뭐 5회, 네. 뭐 질문 있어서 당연히 찾아오니까 해주시죠. 네, 당연히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시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여쭤보고 체크하고 요게 너무 중요한 작업입니다. 특히 이게요. 좋은 학교일수록 잘 돼 있고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고3 선생님이 뭐 서울대를 10명도 안 쓰는 학교랑 서울대를 막 100명, 150명 쓰는 학교랑 네, 그 데이터가 다르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데이터의 품질이 달라요. 그래서 특히 좋은 학교는 학교 컨설팅이 더 우위예요. 맞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대하고 또 정말 그 입시 실적이 좋지 않은 학교들은 학과 선정할 때도 담임 선생님들이 자 이런 데 갖고 싶은 니네 3명이 알아와 뭐 이렇게 해요. 없기 때문에. 그 실제로 아마 서울대 원서 안 써본 교사들도 많을걸요. 있을 수 있죠. 예, 맞습니다. 많아요. 네. 왜냐면 이건 집중돼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데 학교 데이터가요. 특히 이제 막 경험치가 많은 학교들은 정말 누적돼 있고, 그렇죠. 예, 그게 정말 잘 맞거든요. 네.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학교에서 이제 가이드를 줬는데 학생이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학교에서 각서 쓰라 그래요. 이 학생이 졸업을 해도 학교 네. 탓하지 말라고 각서 쓰라 그래요. 예, 네 맘대로 해라. 가끔 나와요 그런 학생들이. 근데 그런 학생들이 밖에 나가서 또 붙기도 해요. 학교에 방침에 안 맞게 했다가 그런 좋은 경우도 있고 네. 안 되는 경우 물론 더 많겠지만 그렇죠. 여하튼 학교 선생님은 무조건 친해야 된다. 저의 네. 지론입니다. 엄마들도 학교 가서 정말 교만하게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내 아이한테 손해기 때문에 절대 맞습니다. 그러지 마라. 그렇죠? 네, 그럼요. 예, 항상 이제 매너 있게. 내 자식을 맡겼잖아요. 네, 맞습니다. 너무 잘해야죠, 여러분들. 맞습니다. 정말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10번은요. 대면접, MMI, 제시문 기반, 서류 기반 철저히 준비하라. 네. 네, 이제 의대를 갈 친구들은 MMI 면접 준비해야 되고요. 네. 이제 서연고 이제 중심으로 재시문 기반 면접 이거는 거의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답하는 훈련을 좀 하면 좋고요. 그다음에 서류 기반은 학생부 기반 면접인데요. 대부분의 대학에서 이제 적용하고 있는 경우인데 일단 MMI 면접과 재시문 기반 면접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가 있고요. 네. 각 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근데 이런 거를 또 도와주는 사교육 업체들도 많죠. 있어요. 예. 혼자 만약에 하기가 시간적으로 부담스럽고 좀 훈련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사교육의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은데 고3 수준에서 솔직히 그 의대를 쓰고 서연고를 쓸 정도의 사고력과 성적이 되는 학생이라면 혼자서 해도 좀 준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학교에서도 준비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고 네. 사교육 업체를 활용해도 되고 본인의 현 상황에 맞게 해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생부 기반 면접, 서류 기반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주의하셔야 돼요. 5학기 동안 활동을 너무 많이 하다 보기 때문에 본인의 학교생활 기록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완벽하게 숙지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대학 교수님들과 입학사정관님들은 그 학생부 중에서 어떤 거든지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그런 활동을 했었나? 이제 이러면 준비가 정말 안 된 거거든요. 자기 학교생활 기록부에 대한 꼼꼼한 분석, 그리고 자기가 했던 활동을 까먹었을 경우에는 어떤 거였는지 그 보고서, 평가서 다 찾아보고 그거를 다 이제 상기시킨 상태에서 면접을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빠른 친구들은 고2에서 고3 넘어가는 겨울방학, 왜냐면 성적이 가닥이 어느 정도 잡혔기 때문에 1차로 준비를 하고요. 가장 메인으로 집중하는 기간은 고3 1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성적 처리가 되고 이제 5학기 성적이 가닥이 확실하게 잡혔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써야겠다. 고3 여름방학 때 집중적으로 많이 준비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면접이라는 거는 면이잖아요. 면대면이잖아요. 사람 얼굴을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가 상대가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뭐 옷도 깔끔하게 입고 네. 눈도 쳐다보고 네. 공손하게 하고 이게 첫 번째겠죠. 자세라든가 뭐 다리를 떨거나 흔들거리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연습해야 된다는 거다. 자, 두 번째로 제시문이라는 얘기는 어떤 텍스트를 주고 그거에 대해서 상황이라든가 이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도 어떤 얘기가 나오죠?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네. 아는 게 많아야 된다. 그리고 사고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논리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결국 너의 문제 해결력을 본다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서류 기반이라는 건 서류라는 거는 지금 생기부밖에 없어요. 네. 교사 추천서, 자기소개서 다 없어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학교생활 기록부에 대한 분석이 내가 안 됐는데 서류 기반 면접을 어떻게 봐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애 많지 않아요? 있죠. 있어요. 네네. 고1, 고2, 고3 때 내가 뭐 했는지도 모르고 이 성적이 왜 올라갔는지 왜 떨어졌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물어본다. 나에 대한 히스토리를 물어보는데 내가 모른다. 안 된다는 얘기잖아. 이거 준비하셔야 돼요. 네. 자, 그리고요. MMI도요. 기본적으로 도덕성을 검증하는 건데 이게 수의과 대학까지. 네, 서울대가. 맞습니다. 예, 확장이 됩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직업이든 뭔가 도덕성을 요구하는 직업, 네. 인기가 많은 지역, 아니면 위험한 요소가 많은 지역, 그 직업은 이런 걸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필요한 자질 순발력을 검증. 보는 네. 거예요. 네. 특히 요즘 정신적으로 또 뭔가 어려운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도 검증하는 그런 단계다. 네. 근데 왜 대학은 그러면 이런 걸 좋아할까? 대학이 원하는 학생을 뽑고 싶으니까. 그럼요. 저는 너무 당연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또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네. 것들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전체적으로는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걸 해볼 때, 이제 그 사례 중에서 이제 아실 거 아니에요. 아, 이거 해보니까 이렇더라.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어떠셨어요? 예, 하시니까. 이제 사례 하나만 알려주실래요? 사례 하나요? 네, 또 이번에 또 발표 좀 났잖아요, 지금. 나고 있죠. 예, 그런 학생들 중에서 선생님이 여튼 컨설팅 해주셔가지고 여튼 합격해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인사 받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는 친구들이 있고, 네. 이제 1단계에 합격을 해서 이제 2단계 면접 준비를 같이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네.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라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네. 학생들이 이제 보지 못했던 부분들, 요러한 경쟁력 있고, 이러한 게 조금 부족한 면이니,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이제 그 1단계 합격 하면 네. 이제 굉장히 기뻐하면서 또 2단계 면접을 같이 준비를 하고 지금 대입 면접을 한참 준비하고 있는 시기이고 네. 이제 그 수능 끝나고 사실 또 대입 면접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돼요. 네. 11월 13일 목요일이 수능인데 그 주말부터 이제 대입 면접들이 쫙 다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12월 7일 정도까지 대입 면접이 진행되고 면접을 붙으면 이제 2단계까지 이제 합격을 하는 경우잖아요. 네. 그러고 이제 수능 결과 성적이 나오면 이제 최종 합격 통보를 이제 받고 만약에 이제 여기서 6장이 만약에 다 안 되면은 또 정시로 넘어가야 되는 학생도 나오는데 지금은 한참 수시 전형이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굉장히 자세하게 그렇지만 여러분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주셨어요. 네. 아마 우리 이 방송을 보는 샤밀리들은 제가 워낙 입시에 대해서도 많이 설명해 드렸지만 실제로 고3이 됐을 때 당혹한 네. 그런 그 장면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해안이 좀 생기지 않았을까 네. 싶습니다.